네, 미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초박빙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트럼프 우세 분위기 속에 한 달간 정체였던 이 트럼프 해리스 후보가 막판 스퍼트를 내면서 승부는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초박빙 구도에서 미 대선까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 대선 마지막 판세 분석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 대선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고 그마저도 누가 우위라고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선거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만 이 미 대선이 이 한미 동맹이라든가 한반도 안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8월 이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분위기 자체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10월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 10월 한 26일,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국 지지율에서도 이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듯하다가 그게 딱 멈추기 시작하면서 다시 미세하지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7개 이른바 얘기하는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정도, 그러니까 지지난주 말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미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우위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게 현재 와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역시 또 미세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위를 점하는 이런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 측에 조금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배경을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유리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불과 며칠 만에 이제 해리스 이제 부통령에게 유리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 응답자들이 전략적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의사와는 다른 쪽에 그게 뭐냐면 이제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거죠. 거꾸로 위기의식을 주기 위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샤이 트럼프, 샤이 해리스 같은 경우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특히 공화당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는 트럼프 지지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쪽이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워낙 공화당 내에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때로는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기 때문에 이 샤이 안티 트럼프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또 백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샤이 해리스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번 조사마다 이제 흔들리는 거고요. 가장 이게 근접전이 된 이유 자체는 누구도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우위를 점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사실 주춤하면서 다시 근접전이 된 이유도 딱 그 이상,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걸로 봐야겠죠. 누구도 우위를 점할 만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격전지에서 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는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는 미시간을 이기면 승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후보 모두 마지막 주말에 본인들이 좀 표를 얻어야 할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지금 예상한 것들은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조지아라든가 그다음에 네바다라든가 위스콘신 이런 지역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구도 그대로 하면 한 276대 262의 구도가 나오고요. 지금 이 서로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지금 이 미시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노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고요. 여기 선거인단이 만만치가 않아요. 16석이 배정이 돼 있고.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거꾸로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위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15석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둘 다 이제 선거인단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의 지지 기반에서 경합주에서 한 석을 얻게 되면 이게 그 지지 전체 지지 선거에 기반을 있는. 가져오게 예. 되면 그만큼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선거 유세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경합주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아이오와에서 해리스가 앞선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민주당에 너무 편향된 조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모든 조사 결과가 양측 다 보면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가령 공화당에 더 지지 성향이 높은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쪽으로 나와요. 예. 또 흔히 얘기하는 이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해리스 대통령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조사가 더 그런데 이거 조사 자체의 표본 자체를 아예 악의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왜곡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접한 구도에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상대편에서 예. 더 결집해야 된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고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거인단 수로는 6석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오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게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샤이 안티 트럼프가 많고 그리고 백인 여성들 중에서 샤이 해리스가 많다라는 또 암시일 수도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올 대선 승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 집단으로 언급해 주신 백인 여성을 꼽았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이번 미 대선이 인종보다는 성별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바라보고 계세요? 이번 이제 선거 이슈 중에 특히 미국 이번에 대선에서 사실은 주요 이슈들은 대부분 대외 정책보다는 이민 문제, 낙태 문제, 그다음에 경기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성별 이 선호가 뚜렷이 갈리는 게 낙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공화당 내에서는 온건한 쪽의 정책을 지금 얘기들을 하기도 했는데 이 낙태 문제를 놓고는 이게 흑인이냐 백인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입장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백인 여성들 같은 경우 이거 전통적으로 여성들 중에서 그래도 공화당 지지 성향이 많은 쪽이에요. 예. 이 만약에 해리스의 의제에 동의한 경우에 네. 실적으로 이쪽으로 만약에 표가 몰리게 되면 상당히 그건 해리스한테 유리한 이 국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일 것 같은데 네. 이번 대선에서 숨은 표심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세요? 네, 사실 2016년 대선이 대표적으로 네. 이 샤이 트럼프가 숨어 있는 표들 같은 경우에 위력을 보여주는 한데요. 예. 이게 지금 이제는 샤이 트럼프를 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어졌어요. 지난 이제 두 번의 선거가 있으면서. 네.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2016년 선거를 얘기를 하면 거의 2~3% 정도의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 차이는 거의 뒤집을 수 있는 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또 여기서 오히려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전적으로 해리스한테 이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유색인종 여성 중에서도 샤이 트럼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같은 여성들 중에서도 사실은 해리스는 아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미 대선에서 또 하나 좀 집중이 가는 부분이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네. 코로나 대선을 제외하면 이번이 가장 높은 최근에 있었던 대선 중에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사전 투표가 높으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다, 해리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020년 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진 이후에 사실은 이 사전 투표율의 규칙이라든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만든 이 주들도 많고요. 예. 물론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 투표 2020년 이후부터는 사실 사전 투표에도 공화당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개표 후반부가 갈수록
민주당한테 유리해지는 해리스에게 유리해지는 것이 꼭 이번에도 반복된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사전 투표를 했던 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원들이 많았고 예. 또 이 해리스에 투표한다 또는 투표했다라고 얘기한 쪽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전 투표는 그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 민주당 쪽에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개표 또한 늦어질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4년 전 대선을 생각해 보면 바이든의 승리 선언이 나오기까지 나흘이 걸렸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자기가 진주에서는 재개표 이제 한다든가 선거안 보전 신청 같은 거 한다든가 하는데 예. 우리가 2020년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론들이나 정치 분석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이든이 승리했다 또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게 그 대선 이후에 이틀이 지난 거였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거는 승리한 게 맞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한 게 대선 이후에 이제 나흘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틀 정도 되면 판세는 대부분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4일이 지나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복은 안 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더 이게 그 결과가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구나는 제가 볼 때는 뭐 2일이면 그래도 어렴풋이 짐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잡해지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269대 269 동률이 될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 역사상 1800년하고 1824년 두 번이 있었어요. 예.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동률이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정확하게는 누구도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예요. 동률이 나올 때도 그런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다 이제 표가 나뉘다 보니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원에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예. 하원에서 하원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하원 선거도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까지 지금 하원이 구성된 이후에 미국 대통령 다음 대통령 취임이 지금 1월 말이잖아요. 예. 이때 이제 이번 하원 구성이 되는 거죠. 당선자들이 결과적으로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하원 의원이 한 명씩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주별로 이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50개 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26개 주 이상을 얻으면 되는 거고 그럼 각 그 주별 대표는 어떻게 뽑냐면 그 주별로 하원 의원 쪽에서 누가 더 많이 당선이 됐냐 이제 이게 결정을 하게 되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군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은 지금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지금 이렇게 접전인 만큼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숨은 표의 변수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될 때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지난 한 사흘 동안 나온 그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여론조사는 근접하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표 차이가 크지? 하는 현상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어쨌든 이 대선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안보 지형에 이제 많은 그렇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북한이 ICBM을 쏘기도 했고요. 네네. 이제 굉장히 위협의 수위를 높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그러니까 북한이요? 북한은 도발을 이어갈 겁니다. 미국에 대한 기싸움의 측면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맹을 중시하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고강도 도발을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당분간 미국 직거래를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북러 밀착을 더 과실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도 이 정도의 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으니까 네. 미국의 새 행정부가 타협하고 나와라 이런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는 해야 되겠죠. 예,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판세 등과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